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일단 3% 정도 떨어져서 마감이 됐죠. 뭐 투자주의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가격은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쵸, 이 고가의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등락은 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은 무조건 선반영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강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지만 그 바이오 종목군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느냐? 자, 첫 번째 바이넥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ST팜,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요렇게입니다. 자, 요걸 보시면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특이한 점은 모두 다 다른 일을 합니다. 그쵸? 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 있죠. 근데 모두 다 하는 일 자체는 다 달라요. 근데 시세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증시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그쵸? 지금 금요일이니까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정적인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파월도 직접 나와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뭐가 나왔습니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왜 하락이 나왔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고 나니까 그동안 올랐었던 부분에서 인하했을 때 올라가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인 조정이고, 근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어딜까요? 돈이 꾸준하게 필요한 바이오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을 봤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이런 상황 자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실전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가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에브리 보신데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고가를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47%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저는 바이넥스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주 한 초반 정도 월화수 중에는 아마 신규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볼게요. 자, 일단 알테오젠, 자 여기 밑에 있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 33%, 18%, 14% 매수 매도가 완료된 수익률입니다. 자, 실제 제가 전체 구간을 다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즉 고가를 잡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수익이 나는 거고, 저가를 내가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즉 시세 구간이 발생한다는 거고,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바이오 종목군 한번 보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데, 여기 HLB를 보면 제가 매수매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이쪽 구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매매 안 했습니다. 왜? 고가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보면 21%, 뭐 중간에 손절도 한번 있지만 4% 수익, 13, 18, 더 내려보면 31% 이런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역시나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빼놓을 수 없겠죠. 반도체도 보면 여기 옆에 태성하고 YC가 있는데, 태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가 진행되었을 때 가능한 거니까, 진짜 주식시장에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가치주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가격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그쵸?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넥스의 실시간 타점, 그쵸? 여기 나온 종목군들처럼 바이넥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 공통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넥스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정은 받았습니다. 3% 정도 조정은 받았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고가 돌파하고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죠. 근데 알테오젠은 올라가는 구간에만 매매를 했지만 그 전에 첫 번째 상승 구간, 그쵸? 첫 번째 고가 돌파 구간이 있었다는 거고, 이 구조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 업종의 구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의 특성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주식시장의 특성, 즉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가자. 바이넥스에서 뭘 하고 있고 어떤 약, 어떤 뭐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뭐 CDO 관련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부분보다 앞서서 선행되는 부분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즉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실전에서 보여드렸었던 것 같이 이런 정도의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시죠. 제가 오늘 매매한 바이오 종목인데 유한양행입니다. 자, 아직 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그쵸? 올라가는 구간 확인되자마자 매수가 진행됐죠. 고가 돌파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갔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그 가격적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ST팜도 마찬가지죠. 고가 돌파 종목이고요. 유한양행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고가 돌파 종목입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고가 돌파 종목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세가 나왔지만 여전히 고가 돌파 종목이라는 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쵸?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5배, 6배씩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유지했을 때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수급은 사실상 볼 필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매매에 활용할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바이넥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바이넥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바이넥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실전에서 매매를 했었던 내용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시세는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정도의 수익률과 내가 이런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 가격 분류법,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계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